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계약법 할 차례죠. 자, 20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물권법 아셨죠?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었죠. 잘 들리세요? 자, 이제 오늘 계약법을 공부할 텐데 일단 우리는 채권 시간에 계약을 공부한다 그랬죠. 계약법은 먼저 계약 총론이 있습니다. 즉 계약들의 공통상 모아둔 겁니다. 그 다음 계약 강론이라는 게 있는데 강론이랑 각각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원래 계약에서는 민법에서는 15가지 계약이 있거든요. 15개 중에 우리는 3가지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나 또는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이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15개 중에 공인중개사가 이 3가지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15개 계약 중에 딱 3개만 공부합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많이 줄었죠? 근데 주의할 필요 없어요. 이 15개 중에 이 3가지가 차지한 양이 거의 한 95%입니다. 나머지 12개는 거의 설명이 없어요. 공부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은 거의 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계약법이 되는데 이제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럼 이게 총론과 매매계약, 교환계약 여기까지는 다 임의규정입니다. 임대차도 대부분 임의규정이거든요. 근데 임대차에서 이제 강행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임대차까지는 다 임의규정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법규정과 당사자 약정이 다르면 규정 적용되지 않죠. 약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오면 자, 매매계약 봐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누가 경제적 약자죠? 누가 경제적 약자예요? 똑같습니다. 그러죠? 학교는 시간에 공부하셨죠? 얘는 물건이 있다면 얘는 돈 주고 살 구매력이 있어요. 똑같죠? 얘들은 경제적 약자가 없으니까 얘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는 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매매계약 이런 건 다 임의규정이에요. 근데 임대차는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경제적 약자죠? 임차인이 약자거든요. 얘가 이미 세죠. 따라서 이자를 보호할 규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계약법은 임대차까지는 다 임의규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큰 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페이지 오시면 네모 1번 계약자의 원칙이 있죠? 그 양괄호를 모아보세요.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므로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 도나십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일부 있을 뿐이다. 그 말이 임대차에 이제 몇 개 나와요. 강행규정. 그 다음 양괄호 2번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자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가? 첫째가 계약 체결 자유. 뭐 내 집을 팔든 말든 내 마음이죠. 계약 체결 자유. 그다음에 상대방 선택 자유. 내 집을 팔아야겠다. 누구한테 팔든 말든 내 마음이죠. 뭐 갑이든 을이든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그다음 내용 결정의 자유. 뭐 매매를 3억에 할지 3억 1천에 할지 내가 결정하죠. 그다음에 방식의 자유. 꼭 서면을 할 필요 없어요. 계약서 쓸 필요 없습니다. 분료식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자 원칙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모 2번 계약 종류 보시면 이제 계약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있죠. 이 3가지 규정은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는 다 분료식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분료식이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한다. 의사합치. 의사합치예요. 뭐 특별한 걸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해요.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은 물건 넘길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뭐 돈 줄 의무가 있죠. 임대차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임차인은 월세 같은 걸 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유상계약이에요. 유상이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가 관계에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4가지 계약은 이 3가지 계약은 이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럼 분료식 반대말이 요식이에요. 요식. 요식은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 이건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것들, 뭐 혼인한다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방식을 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은 특별한 방식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부터 무엇은 서면을 해야 된다, 무조건 틀렸다 그랬죠. 뭐 계약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낙성이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해요. 의사합치만으로. 이 반대말이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란 의사합치 플러스 어떤 물건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플러스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볼 이제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으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낙성계약이에요. 그다음 쌍무 반대말이 편무계약이에요. 편무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 한쪽만.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건물을 우리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럼 증여는 계약입니까? 단독계약입니까? 증여는 계약일까요? 단독계약일까요? 우리 지금 계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찍을 땐 게 주소를 잘 알아야 찍어도 맞습니다.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추우니까 목도리를 선물했어요.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고맙게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증여는 내가 준다고 무조건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승낙 받아줘야 됩니다. 제가 목도리 줄 때마다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여자들이. 금증기가 생기면 안 해요. 그래서 증여는 고맙게 얘가 받아줘야 돼요. 계약입니다. 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준다. 우리는 무조건 받겠죠? 근데 우리 안 받을지 몰라요. 왜냐면 아버지는 부동산 엄청 많아요. 고작 사디싼 건 다 준대요. 안 받을지 몰라요. 고맙게 해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 거 받을래? 그래 받을게. 승낙이 성립하는 이제 계약입니다. 이거. 그럼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을은 앞으로 할 일이 없죠. 그러죠? 갑만 부동산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 것을 편무계약 그래요. 편무계약. 그다음 유상은 서로 대가관계 있는 겁니다. 반대말이 무상계약. 이건 대가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 증여계약이죠. 증여계약이 대가 없이 받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편무 무상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는 특성을 잘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딱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하겠죠. 근데 이 문제를 1분 만에 맞췄다. 그러면 그 시험 안 된 거예요. 이게. 이건 1초 만에 맞춰야 되는 거. 이게 가만히 있어보면 이게 불효식인가 유식인가 또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낙성인가 유물인가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거에 올해 이번 시험도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네 가지는 아끌렸다면 불나기 싸유 하시면 돼요. 불나기 싸유 외웠다가 그냥 그대로 딱 1초 만에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시면 하겠지만 우리 시험은 시간과 싸움이에요. 시간 많이 주면 다 학기갑니다. 시간 부족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넣으면 우리가 공부한 계약은 불나기 싸유를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말까지 다 알아둬야겠죠? 자, 그럼 양괄호 1번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있나요? 의의는 세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다음 2번 동그라미 2번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며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이었죠. 공짜로 빌려주는 거. 이런 거 편무계약이다. 한쪽만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쌍무계약은 양채무간 결련성이 있어 동시항비요건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중요한데 이제 편무계약에서는 동시항비요건이나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쌍무계약만 발생해요. 이것 때문에 쌍무인과 편무인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다 쌍동이 써놓으시고 쌍동이.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항비요건, 위험부담이 문제돼요. 편무계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동시항비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계약은 그러면 뭐 증여계약 이런 게 답이에요. 증여. 편무라 동시항비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항비요건, 위험부담이 문제된다고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있나요? 1번 보세요. 1번 한 줄만 위주랍니다. 유상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 출연이 내 돈을 낸다 이 말이에요. 출연하는 계약이다까지 보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죠. 네,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입니다. 네, 3번 이제 유상과 무상을 나누는 실익.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가로칩니다. 그 가로 밑에 써보세요. 매매에 관한 규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들을 공부할 텐데 매매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에 다 적용돼요. 이 가로친 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매매에 관한 규정 그중에 매도인 담보 책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담보 책임을 포함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다 적용돼요. 예를 들면 좀 이따 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 계약금이 나오거든요. 계약금 계약. 그럼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무상계약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 안 되지만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다 적용됩니다. 그중에 우리 책은 대표적으로 매도인 담보책임 하나 쓰는 뿐입니다. 네, 넘겨보시면 이제 다음 양가로 3번 낙성계약 유물계약 봐보세요. 자 1번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 그러니까 사설을 딱 끊으세요. 합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뭔가 플러스 알파 유가죠. 기타 급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이번에 계약금 계약 동그라미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예,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이다 보시면 됩니다. 뭐 뒤에 임대차 보증금 계약은 시험은 안 나와요. 그냥 계약금 계약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요식 불요식 나오죠. 요식 계약은 계약 체결에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계약을 말하며 불요식 계약은 계약 체결에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은 계약을 말한다. 계약 자유 원칙상 불요식 계약 동하십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나 거기까지 원칙이다까지. 원칙이나까지 사선. 그 뒤는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불요식이 원칙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5번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있죠. 그럼 박스 일시적 계약이란 급부가 딱 한 번만으로 이루어진 거. 즉 매매 계약 딱 일시적이죠. 뭐 교환 계약 이런 거. 근데 계속적 계약은 급부가 이례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납니다. 즉 임대차를 한다. 그럼 몇 년 쭉 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또 고용계약 시험 범위 아니지만 고용계약하면 뭐 한 달, 세 달, 뭐 몇 년 일할 수 있죠. 이런 게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러게 의미는 쉽죠? 이렇게 이게 5번은 뭐 시험에 나오지 않고 아무튼 이 네 가지를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모 3번 계약 성립이 있는데 이제 계약이 어떻게